지정된 국보 보물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그냥 한 점 한 점이 어떻게 소중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람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국보가 왔다, 보물이 왔다 이러면 또 눈이 한 번 더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관전에서 특별히 이 작품만은 꼭 봐야 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보물이 되려면요. 어떠한 그 종류, 뭐 도자기, 청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중에서 정말 최고여야 됩니다. 최고가 되면 보물인데 그 보물 중에서도 유일하다든지 정말 전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역사성에서 뭐 견줄 수 없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국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보 보물로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제 그 문화유산들의 어떻게 보면 뭐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특별함. 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번에 이제 그 왔던 이제 40건 그리고 97점에 달하는 이제 그 국보 보물들 중에서 뭐 가장 특기할 만한 건 아무래도 이제 그 독립적인 전시 공간을 갖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뭐 그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굳이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이런 고회화 작품 중에 하나인 이제 미인도,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혜원 신윤복의 이제 혜원 전신첩이라든지 겸재정선이 그린 18세기 금강산을 그린 이제 해학 전시첩, 그다음에 이 서울 이 근교를 그렸던 이제 경교 명승첩도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자기 중에서는 우리가 고려 청자라고 하면은 항상 머리에 거의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제 이 청자상가 문학문매병 그리고 18세기 조선 백자의 백미라고 정말 할 수가 있는 좀 이름이 길긴 합니다만 백자 청하 철체 동체 초축 난국명이라는 이제 역시 국보입니다. 그 백자 이 병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불교 유물에서 특히 이제 계미명 삼존불이라고 해서 이 연도가 뒤에 이제 명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 만들었는지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불상이기도 하고 그 자체 조형미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고구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삼국시대의 불상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사찰에 이 절의 건축 양식조차도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고려 불감이 있습니다. 삼존 불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자 백자에 관해서는 일반인들 머릿속에 청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백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제공했던 네. 그 실체 두 개의 작품도 이번에 네. 볼 수 있고 네. 방금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네. 이것의 중요성은 정말 뭐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유산인데 네. 이게 사연이 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찾아내고 그다음에 수집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뭐 보도를 통해서도 저희들도 얼핏 듣긴 했습니다만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화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1940년경에 이제 그 수장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가 막 이제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이제 그 총독부가 일으켜갖고서 이제 수많은 한글학자들을 투옥하고 몇 분은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또 창씨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빼들 정도로 좀 폭압적인 이런 그 문화를 말살 정책을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누가 가지고 있거나 찾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기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1446년에 이 출판이 된 이 훈민정음 해례본 자체가 지금 그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여기서 멀지 않은 안동에서 이게 이제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제 어떤 거간을 통해서 간송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비싸고 좋은 책도 한 500원 정도? 그 당시에 이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집 한 채가 서울에 있는 기와집 한 채가 한 1,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니까 집 반 채 정도의 가격이었을 당시에 이건 너무나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또 위험한 책이니까 1,000원, 즉 집 한 채 값은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거간이 제안을 했을 때 간송께서 거꾸로 또 제안을 하신 게 그 1,000원은 수고비로 줄 거고 책을 정말로 가지고 온다면 내가 10,000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11배의 가격을 오히려 더 올려서 역제안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위험한 시기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꼭 가지고 와야 된다. 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목숨 걸 만한 금액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너무나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게 제안을 한 다음에 한 1년이 넘은 시기를 거치고서야 손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마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1년 후에도 결국에 가서는 손에 넣지 않았는가 싶은데, 손에 넣으신 후가 또 더 중요합니다. 손에 들어온 후에 이 간송께서는 이거를 송기문 홍석하라고 하는 서지학자, 그러니까 책을 연구하는 분, 그다음에 한글학자, 젊은 학자 두 분을 불러서 이거를 필사를 허락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에서 한글에 대해서 폄하를 하기 위해서 뭐 몽고의 문자를 그대로 베꼈다느니, 뭐 창살을 보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느니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을 막 펼치고 있을 때라서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 학자 두 분이 신문에다가 안동에서 이런 이 훈민정음 회라본이 드디어 발견이 됐다. 이 내용은 이렇다라고 해서 그걸 연재를 해서 그걸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장처는 숨긴 채로.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그 신문은 이제 강제 폐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간송께서는 그걸 이제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제 보관을 하시다가 이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이 조선학회 이 간부분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공개를 합니다. 해서 1945년에 이제 광복하자마자 이거를 다시 공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해서 첫 번째 영인본, 그러니까 연구용 용인본을 이제 출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현대적인 이제 한글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1946년에 펼쳐진 게 이제 한글학회본이라고 부르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용 영인본이기 때문에, 간송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문화재 수집 같은 것들을 왜 하셨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설명을 듣고 실제로 이 해례본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켜온 것이겠고 이것을 확보해야만 했던 이유까지도 우리가 좀 알면 그냥 단순히 오래된 옛날 책이 아니라 참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간송께서 이렇게 소장하셨던 이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도 간송미술관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지만, 또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간송과 또 위창께서 해오셨던 그 일, 그 역사 자체도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보와 보물 국가문화유산 98점이 대구미술관에 지금 무사히 도착해서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술관 설립 이래 이런 규모의 한두 점도 아니고 그렇죠. 국보급 국보와 보물 국가문화유산 98점이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일종의 작전이라고 부를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 진행 과정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간송미술관 역사상에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시를 위해서 이동하는 걸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이렇게 많은 지정문화재가 한꺼번에 나온 전시도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이 보아각에서 대구 간송미술관을 이송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경찰청에 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서울시경 그다음에 대구시경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거쳐오는 300km가 넘었거든요, 거리가. 그 동안에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 여러 지구대에서 또 교대를 해오시면서 철저하게 경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비도 오고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만은 뭐 안전하게, 저도 이제 같이 동승을 해서 쭉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걸 또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마음도 찡하기는 했었었는데요. 안전하게 그렇게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차량도 진동이 없는 차량이 이용해서 그렇죠. 호위하고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송이 된 문화재들이 지금 이제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개막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상설 전시의 의미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하고 싶었던 문화재를 널리 함께 누리고자 했던 그 선생님들의 원래 취지에 맞는 일은 앞으로 이 대구 간송미술관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더 다른 방향으로 미술관을 지속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회화, 공문서, 그다음에 책들, 전적 등을 지류, 종이로 만들어진 문화유산, 지류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 대구 간송미술관이 표방하는 내용을 보면 영남권 지류문화유산 수리 복원 허브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네네.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건지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 뭐 대구, 안동, 경북 이쪽은 예전에 유림이라고 부릴 정도로 이제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서화류나 아니면 서책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 지역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지류 문화유산의 한 절반 정도가 여기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집적도가 높은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이 보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남 지역에는 이 지류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아니면 수리를 맡고 있는 이런 기관이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런 부분 지류 유물에 대한 이런 보수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이 보존 과학에 대한 노하우가 아무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보존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수리 그리고 뭐 보관도 저희가 그래서 수장고를 좀 저희가 필요한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지었던 이유가 그렇게 좀 긴급히 수리를 해야 되거나 보관을 해야 되는 곳들의 이런 문화유산들을 저희가 좀 보관에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동시에 이거를 수리 복원하는 과정에서의 또 연구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 연구에 따른 뭐 전시라든지 교육의 활용까지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다면은 저희가 어찌 보면은 이 대구 경북 지방에 와서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협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지류 유물에 대한 정말 보존부터 수리에서 활용까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허브의 역할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 그 대구 간송미술관의 이제 특색 사업 중에 하나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대구 광역시에도 옛날 고 문서들 중에서 보존이 필요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구시가 보관하고 있는 이런 고문서 중에서 정말로 중요해서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선별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시나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도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보존이라는 것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네. 일이라서 대구시에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또 특색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훌륭한 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예산 지원을 좀 잘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확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단 대구시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사업처럼 네. 보이는데 그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른바 힘 있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해서 지원을 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말씀 더 듣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요. 오늘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이 말씀만 여쭤보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송이 대구에 온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서 간송미술관을 유치하게 된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역사회가 나름 부여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간송미술관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떤 간송미술관만의 계획이라든지 입장, 그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간송미술관을 대구 간송미술관을 찾아주시는 관람객들에게 관장으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지류 문화의 이제 보존이라든지 뭐 이런 활용에 대한 이제 허브의 역할도 있고요. 또 하나의 가장 큰 또 중요한 기둥이 아무래도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제 교육감님하고도 이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지역 사회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또 더 넓게는 성인 교육이라고 하죠. 이런 뭐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우리 문화재 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향유할 수 있는가 또 알면 알수록 더 재밌어진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드린 일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 시절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에서는 알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 알게 되면 또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충분히 느낄 만한 정말 아름답고 빼어난 것이 우리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각급 학교하고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화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해 가면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구간송미술관에 있는 이제 11개 기둥에 이어서 12번째 기둥이 여러분들께서 좀 되어 주셔서 우리나라의 그 빼어나고 또 중요한 이런 문화유산, 이 문화유산을 지키는 이제 문화보국의 일에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장님.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12번째 기둥들이 개막전을 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막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짧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가 사실 2018년도에 그 대구 미술관에서 조선의 명품전을 했었을 때 굉장히 줄이 많이 들어서 많이들 고생을 하시고 9월달 아직도 좀 더운 시기라고 해서요. 저희가 사실 인터넷 예매를 통해 갖고서 1시간당 몇 분씩 이렇게 좀 분산을 시키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대구 간송미술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티켓 구입하실 수 있는 이제 링크가 있고 검색을 통해서도 역시 이제 링크가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오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예약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전인관 대구 간송미술관장 모시고 간송미술관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다음에 계획,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